이제 후회되는 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희망퇴직 대상으로 퇴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가끔 뭐 보는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만약에 퇴직하실 분들은 퇴직 전에 미리, 여러분의 후회 없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혜수형, 조기에 퇴직하셨잖아요. 네, 오늘은 퇴직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언제 퇴직하셨어요? 작년 말일자 퇴직입니다. 아, 근데 왜 퇴직하셨어요? 인생은 유한한데,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퇴직을 했고요. 제가 35살에 이제 미래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돈 버는 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 조금 이제 작년 말에 퇴직을 했고요. 금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8년 전에도 제가 은퇴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또 투자 손실이 생겨서 이제 못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무르익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뭐 돈 벌어서 효도하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효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벌어서 퇴직하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원하는 만큼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제가 보기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작년 말로 적절한 수준에 멈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좀 빠르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100세 시대 뭐 해가지고 다 오래 살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주위 보면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또 장수를 하더라도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또 정신적으로 늙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령 뭐 70인데 사실은 아유 이제 뭐 해외여행 가는 거 너무 몸이 힘들어서 못 간다 또는 귀찮아서 안 한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생을 즐기려면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지만 마음도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보다 조금 일찍 은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부모님의 건강 수명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조금 일찍 하는 게 저한테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퇴직 후에 언제 처음, 아, 내가 정말 퇴직했구나 하고 실감하셨어요? 이거는 좀 크게 느낀 게 있는데, 제가 퇴직을 이제 사표를 냈고,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알람을 껐어요. 수십 년간 돌리던 알람을 껐을 때, 이제 내가 퇴직을 하구나, 이제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컸고, 그 다음에는 뭐 컴퓨터, 뭐 사원증, 요거 이제 회사에 반납하잖아요. 요때도 조금, 그런 감정이 좀 들었었어요. 알람을 끄셨을 때 정말 가슴이 웅장해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퇴직 후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뭐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 뭔가 이렇게 계속 뭐 숙제를 하는 느낌,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해야 할 일 없잖아요. 숙제가 없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제 늦게 일어나도 되는데 사실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빨리 일어나요. 그냥 그냥 그렇게 몸이 좀 맞춰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한 거를 이제 지금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좋죠. 그럼 반대로 퇴직 후에 나쁜 점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금전적인 부분이나 회사 복지 부분 같은 게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크게 느끼는 나쁜 점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후회되는 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희망퇴직 대상으로 퇴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위로금을 충분히 못 받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고를 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2월에 좀 이 생각이 들었는데, 2월 되면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보너스를 주거든요, 보통. 뭐 설 상여에다가, 인센티브가 그때 나오는데, 지금 있었으면 지금 좀 짭짤하게 받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말씀 들으니까 위로금 부분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 외에 후회되는 점은 또 없으실까요? 근데 그 외에 후회되거나 뭐 나쁜 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보통 퇴직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요. 태생이 혹시 미처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흔한 퇴직 후 후회 5가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5가지 질문에 성심껏 응답해 주세요.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퇴직자의 흔한 후회. 퇴직 후의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다? 어떠세요? 요 얘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등산을 간다, 뭐 도서관에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퇴직 후에 뭐를 할지가 명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캐나다에 있고, 근데 이제 그 준비도 오래 했고, 이제 지금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뭐 학생 일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저는 그렇게 할 게 없다 뭐 이런 고민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향후에는 퇴직하실 분들은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퇴직 후에 사회적인 지위가 갑자기 없어져서 우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태수 형은 어떠세요? 저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저는 회사는 항상 머물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잘 머물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고맙죠. 이제 좋은 호텔이나 펜션에서 머물다 떠나는 느낌, 뭐 이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누렸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잠시 가졌던 거기 때문에 제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사실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퇴사를 했지만 회사는 또 이렇게 영속할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회사원들은 사실은 회사를 자기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인식을 해야지 퇴직 시에 상실감이나 우울감이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뭐 보는 좀 안타까운 분들이 회사에서 굉장한 주인의식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잘리면은 갖는 생각이 뭐냐면 배신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회사 막 이제 욕을 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우리 직장인들은 사실은 피고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고용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적절한 직업윤리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갖는 건 저는 굉장히 주제넘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보유 주식 중에 포스코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포스코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주니까. 하지만 회사에서 필요한 건 주인의식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직업윤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봐도 또 마찬가지예요. 회사 입장에서 봐도 저처럼 회사를 나가서 회사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좋지, 회사하고서 회사 욕을 하는 사람이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는 머무는 곳이다라는 거를 다니면서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세 번째 질문 나갑니다. 퇴사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서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태수 형 어때요? 저는 친한 동료 몇 명이랑은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게,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로 엮인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이해관계가 소멸되면 어떻게 되죠? 인간관계도 당연히 소멸된다. 당연히 연락 안 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우리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건데, 사람은 혼자 잘 놀아야지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실은 이런 관계로부터 비롯되는데, 혼자 지낸다는 얘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관계에서 오는 고통 자체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관계에서 또 행복도 비롯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외롭지 않게 지내려면 최고 좋은 방법은 와이프하고 잘 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잘 지내면 외로움도 안 느끼고 가장 좋은 이제 이상적인데, 혹시라도 와이프 외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회사 다닐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투자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 나랑 좀 잘 맞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을 대상으로 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친목을 다지면 사실은 그런 외로움도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퇴직을 대비해서 가족과 정말 미리미리 좋은 관계를 맺어두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퇴직하면 재정 관련해서 대출 문제 등이 크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대출이 없어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데, 만약에 퇴직하실 분들은 퇴직 전에 미리 그 만기 연장 같은 걸 해두시거나 대출을 줄이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퇴직하면서 느끼는데 지금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질문 나갈게요. 퇴사 후에 24시간 함께 가족들과 보내게 되면서 배우자와 가족들이랑 갈등이 극에 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저는 요것도 없는데, 평소에 이제 가족을 중심에 두잖아요? 회사보다? 그러면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사 생활하면서 뭐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누가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하면서 이제 식구들한테 대접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족 구성원 누구도 아빠가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회사에 일을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런 구성원들은 없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 행복해야 된다고 했고, 그 핵심은 와이프랑 잘 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프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과 정서적 교감이 있으면 사실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2개의 가정이 있는데 하나는 와이프랑 사이도 안 좋고 애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은데 돈은 많아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외벌이 남편이에요. 근데 가족 와이프랑 굉장히 결합이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똥돈을 뭉쳐서 서로 위로해주는 가정이 있어요. 2개의 가정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후자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돈보다 돈이 결정적인 건 아니고 이런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 후에 겪는 흔한 5가지 문제들을 여쭤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테스 형은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제 딱 보면은 문제의 반은 돈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되는 거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잘 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게 첫 번째고, 2번째는 세상 사는 건 나와 남과의 관계잖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 이 문제는 뭐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향후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